네, 안녕하세요. 전 주식회사 도터 대표 김영일입니다. 저희 그 생분해성 스텐트가 이제 그 에보트에서 스트로토께 이제 157 마이크론으로 철수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보트에서 OCT 세인트주드 OCT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OCT와 생분해성 스텐트가 같이 이제 해서 임상을 진행한 게 이제 몇 년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철수할 시점에 이런 이제 PSP 테크닉을 할 경우에 시술 성적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업서브 성적은 이제 이미징 가이드 프로시저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좋은 성적으로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에보트 경우에도 스트로토께 100 마이크론으로 이제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BTK 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보고된 바로는 그 100 마이크론 스트로토께 생분해성 스텐트와 그리고 벌룬 안지오그라피를 이제 비교를 해서 우월성을 이제 증명해서 FDA 허가를 올해 획득을 했습니다. 바이오트로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보트와 거의 비슷하게 마그네슘 합금 생분해성 스텐트를 이제 론칭을 했었고, 기존에 이제 스트로토께 150 마이크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3.0, 3.5가 117 마이크론으로 올해 그 제품을 변경하고 프리졸브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150 마이크론 스터 두께가 레이트로메노스가 0.44였다면 이제 117 마이크론 스트로 두께가 레이트로스가 0.21로 낮아진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트로닉사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환자 인로를 시작을 했고요. 자이언스와 이제 비교하는 그런 그 1,800명 환자를 대상으로 2대1로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2007년부터 저 박사학위로 이제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12년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는 21년도에 생분해성 스텐트 허가용 임상을 개시를 했고, 올해 3월에 환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허가를 받고 제품을 론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분해성 스텐트를 이제 얇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튜브를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튜브를 강도를 이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튜브를 그 일반적인 그 풍선 확장하는 그런 이제 성형기기에서 하듯이 이렇게 블로우로 이제 확장을 시켜주면 이 PLA 폴리머가 랜덤하게 있는 것이 이제 일렬로 이제 배열되면서 레디얼 포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분해성 튜브를 이제 커팅할 때 있어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 그 펨토초 레이저, 펄스가 매우 짧은 펨토초 세컨드인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를 서브스트레이트에 전달하자마자 그 에너지가 고체에서 기체로 기화되고 그 주변에 열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펄스가 펨토초인 레이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파장을 그 UV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레이저를 이제 폴리머를 태우지 않게 해서 UV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 UV 파장대에서 PLA가 광분해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가시광선대 파장에서 펜토초 레이저로 커팅했을 때 PLA 폴리머가 분자량이 변하지 않고 잘 커팅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특허로 이제 미국, 유럽, 국내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얇고 강하게 만들었던 생분해성 스텐트와 에보트 당시에 두꺼웠던 생분해 스텐트를 이제 동물 실험에 비교해서 혈전 반응을 억제한 것을 관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혈구 세포막 성분이기도 하고 이런 유핵세포 성분이 포스포리콜린기를 이제 코팅을 해서 그런 그 혈전 염증 반응을 억제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텐트의 레디얼 폴스를 측정할 때 이런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 37도씨 환경에서 스텐트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그 버티는 강도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에보트의 생분해성 스텐트 두꺼웠던 이제 157마이크로 업서브 제품과 저희 생분해성 스텐트의 강도가 유사했고요. 다른 이제 CE 허가받았던 엘락사사의 디저브보다는 강한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저희가 임상 시험 중에 이제 대조군 자이언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레디얼 폴스가 이제 동등함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은 그 미국 FDA에서 인정해주는 그 캐나다에서 GLP로 이제 동물 실험을 했었고요. 자이언스와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스테노시스가 우월성으로 저희가 적게 이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었고, 레이트 로스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동물에서 혈관이 이제 확장되는 환경에서 그런 이제 그 우월한 성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2년 뒤에 이제 OCT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런 이제 DES에서는 좀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듯한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그 조직 소견상 이 생분해성 스텐트 스트럿이 분해되면서 자가 조직으로 대체되려는 그런 2년째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년째는 뭐 그 시료가 저희는 이제 2개, 자이언스 하나 정도로만 이제 봤었고, 대표적인 그런 이제 형태만 보면 3년 뒤에는 이제 스트럿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 생분해성 스텐트는 이게 혈관이 골든 튜브, 소위 말하는 골든 튜브 형상으로 정상 혈관을 보여줬고, 에보트 그 DS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그 3년 뒤에는 이 스트럿이 많이 분해돼서 이제 자가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 임상에서 이제 신은석 교수님께서 이제 1년 뒤에 저희 그 BRS를 넣고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봤을 때의 OCT 영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 프락시말 쪽에 기존에 이제 DS를 이제 넣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OCT를 봤을 때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DS가 혈관을 확장하는 것을 이제 막는 듯한 그런 양상을 임상에서도 좀 우연히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단 내년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DCB 가이드라인처럼 이런 이제 BRS를 그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서브 오티멀한 그런 프리퍼레이션이 되면 엘루니어 그 DS를 그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좀 이제 그 허가 후 임상을 좀 진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이퍼가 이 스트럿 두께가 이제 두꺼워서 결국에는 세컨 제너레이션 DES를 바뀐 것처럼 이 업서브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얇은 두께의 생분해성 스텐트가 이제 곧
임상에서 이제 사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저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그런 초기에 성적이 비열등성을 증명을 하다면 그런 초기 성적조차도 만약에 이제 다시 세컨 스텐트로 이런 병변을 트리트먼트하는 데 있어서 BRS가 좀 더 환자에 유익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징 디바이스가 더 진화되고 그런 이제 그런 그 프로시저가 진화가 될수록 저희 그런 그 생분해성 스텐트와 다른 이제 기존의 DES, DCB와 같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임상을 이제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이제 VC로부터 투자도 유치를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임원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이 세 번째 그 해외 연자께서는 온라인에 지금 준비되어 계시고 넷째 연자는 비디오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연자는 지금 이제 디스커션을 한국말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연자는 이제 영어로 하고 세 번째 연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분의 그런 패널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김주환 교수님, 김지박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 노경훈 선생님, 문동규 선생님, 박만원 선생님, 변성욱 선생님, 최현직 선생님, 최익준 선생님 이렇게 9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자는 우리 신석 교수님하고 이주환 교수님께서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디스커션. 이영태 대표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품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제품 이제 기존의 리소트립시랑 좀 비교한 걸 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아주 헤빌리 칼시파이드 레전이 이제 엔서클린 칼슘이 이제 잘 모디피케이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크로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리소트립시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로타 어블레이션을 같이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혹시 그런 크로싱 프로파일이 혹시 비교가 돼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보여주신 거에서 로타 어블레이션을 같이 쓴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기로는 리얼월드 이제 데이터에서 로타랑 같이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 임상에서 진행한 242케이스에서는 이제 셔게이프 단독만 사용한 것이고요. 프로파일 부분은 사실은 일반 풍선 안에 이미터가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랩핑을 워낙 잘한다 그래도 이제 전체 프로파일은 조금 두꺼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풍선 진입하는 팁 부분하고 그것들은 저희가 풍선을 10년 동안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잘 극복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풍선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이렇게 받는 충격의 양이 똑같나 아니면 다르냐 하는 거고요. 원래 사용할 때도 보면 보통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풍선을 넣어놨다가 웨이브를 주다 보면 스테노시스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네로 포션에 더 쇼크웨이브가 더 많이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사이즈에 따라 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분하게 그냥 가는 건지 좀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리 풍선 같은 경우에는 랭스가 12mm로 제한이 한 종류가 되어 있고요. 2m는 2개가 달려 있어서 그 2개 2m에서 이런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셔게이브 펄스가 나오게 되는데 풍선 외벽에 닿는 힘이 5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아웃디아미터가 2.5, 3.0 제품도 모두 동일하게 풍선 서페이스에 닿는 힘이 5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리에서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풍선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풍선을 번론을 하다 보면 큰 쪽에 더 힘을 많이 잡고 네. 작은 쪽에 파워는 더 작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냥 동일하게 되는. 그러면 저희들은 좀 페리페럴도 좀 써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뭐 5mm나 7mm도 네. 만들면 네.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페리페럴 펄스는 좀 강합니다. 일단은 아, 페리페럴 풍선은 랭스가 길기 때문에 2m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길이랑 네. 안에 있는 제너레이터 개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 압력이지 벌룬의 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용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네. 저도 저 장비 되게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어쨌든 보여주셨던 스터디에서 베슬의 인절이나 뭐 럽처 이런 건 없다고 일단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메커니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5메가파스칼이라는 힘을 인피트로상에서 굉장히 정량한 수치로 계측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저희가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페이퍼나 미국에 있는 이제 IBL 회사는 이제 5메가파스칼 정해져 있는데 동물 실험을 처음에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힘이 너무 세서 패솔로지라 보니까 에너리즘 속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플레이션에 다이섹션 없었는데 혈관이 아주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메가파스칼이라는 힘을 최적화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임상 등록을 했고 문제없이 뭐 진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룬 없이만 샥웨이브만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없나요? 네, 그 셔게이브 펄스는 사실은 풍선 안에 있는 유체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선 안에는 이제 유체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 유체 안에서 버블이 생성되면서 서페이스로 힘이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외 충격 파랑을 좀 틀리게 풍선 리토트리시에서는 풍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 김형일 대표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다 끝났는데. 질문 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잠시 후에 여기 다 끝나고. 사실 칼슘 아크가 144도면 평균 아크가 144도면 첫 번째 스터디 케이스들은 아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그래서 이제 벌룬 딜리버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95% 석세스가 가능할 것 같지만 리얼 프랙티스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270도 뭐 거의 인서클링 칼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딜리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딜리버리가 안 되니까 로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VL에 적용을 하려면 어떤 케이스는 이제 로타블레이션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벌룬의 프로파일이 작아야 되는데 왜 RBP를 약간 높게 가셨잖아요. RBP가 높다는 거는 약간 NC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벌룬 프로파일이 좀 더 딱딱하고 좀 벌키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그 IVL의 어플리케이션에 뭐 좀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RBP를 높게 가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그 RBP를 높인다는 거는 사실은 페박스를 사용하는 풍선 재질의 thickness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NC 풍선도 그렇고 뭐 울트라 하이프레셔 풍선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랩핑을 해놓으면 프로파일은 좀 높아질 수 없죠. 그런데 그 IBL 카테터 같은 경우는 2m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RBP는 좀 높으면 4ATM에서 이제 펄스를 치고 나서 좀 더 올릴 수 있고, RBP도 좀 더 높이면 추가적인 풍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풍선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 thickness가 넓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냐면 풍선 필름을 듀얼 레이어 풍선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일한 페박스 제품을 가지고 thickness를 제어해서 RBP를 높이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thickness는 동일하나 안쪽에 보강을 했습니다. 필름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두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름을 저희가 사용해서 thickness는 저희가 제어를 했습니다. 근데 프레저가 높다는 것은 그냥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프레저가 그거라는 것이지, 레코멘드된 프레저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웨이브 쓸 때는 얼마를 웨이브 쓸 때는 무조건 4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나 6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네네. 웨이브 세는 거고, 더 늘리려고 할 때 생긴 거라서 그런 거. 어쨌든 RBP가 높다는 거는 벌룬의 티크니스가 높고 약간 NC로 갈수록 RBP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듀얼 루먼으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단 네 번째 강의하는 분은 울트라 사운드로 이렇게 칼슘을 깨는 건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 제가 몰라서 무식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어디 뭐 이제 과제 발표하거나 항상 말씀드리는데
훨씬 간편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리얼월드에서 프랙티스를 많이 해봐서 저희도 그거를 수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루틴 프랙티스에서 그냥 똑같이 풍선 사용하듯이 살 수 있고 굉장히 포터블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워낙 또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장비라서 국산화가 또 시급하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 장비가 국내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격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심사평가원의 번호는 이제 저희가 카디올로지스트가 6분이 계시고 대부분 다 이제 원로시고 현재 이제 프랙티스 하고 계신 분은 홍범기 쌤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한 45일 전, 한 2달이 조금 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 가격에 대해서 허가 임상에 대개는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회에서 이거를 이제 신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게 그 공무원들의 프로세스들을 이제 인디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지금 현재가 로타하고 커팅 발론이 ISR이 아닌 칼슘 리전에 동시에 사용하는 거를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VL을 하고 나서 로타를 이제 꼭 같이 안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같이 사용하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커팅 발론 쓰는 것도 이제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한 번 할 수 있는 그 횟수가 3번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칼슘이 깨질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네, 이게 지금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거는 이제 총 80번, 한 카테터는 80번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100번 듀라빌리티가 있어요. 단지 그 스텝을 8회로 치고 있습니다. 8회로. 왜냐하면 8회를 치고 나면 안에 공기가 버블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걸 플러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회씩 이제 한 12번 정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단발로 칠 수 있는데 대부분이 8회를 한번 쳐서 오토로 놓고 8번 치고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치고 그러면 8 곱하기 뭐 2, 3, 4, 5회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평균을 내보면 미국에서는 한 35회에서 40회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예, 페이퍼를 보면. 네. 네, 더 궁금한 건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네. 두 번째 발표하신 김영일 대표님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RS 개발되니까 되게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아까 그 성분 제가 잠깐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마그네슘 아니면 뭐 그 다당류 어떤 성분으로 지금 만들고? 그 업소브하고 동일한 성분입니다. 네. 다당류 계열. 예, PLA. 예, 폴리락텍 애시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업서브 트라이얼이 그때 실패 거의 조기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1년도 되기 전에 이제 뭐 스탠스룸부스 이런 것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주 원인으로 아까 스탠 스트러트도 그때 그 발표된 페이퍼 분석한 논문 좀 보면은 이제 스트러트 굵었던 게 이제 스탠스룸부스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 100 마이크로 정도 줄이시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 요즘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스텐트가 이제 지금 60 마이크로나 뭐 80 마이크로 이렇게 굉장히 울트라 씬 스트럿 쓰는 건데 결국 이제 스트럿이 굵어질수록 이제 아까 IVL이랑 똑같이 크로스빌리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요거 측면으로도 조금 이제 뭐 연구하시거나 고려를 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PLA로 이제 사용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런 생분해성 물질은 계속 이제 대사가 되면서 계속 그 물질이 이제 바뀌는데 이거를 어떤 신물질을 사용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신약과 같다고 이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된 역사적으로 검증된 물질이 이제 PLA이고
그런 이제 생분해성 실에 많이 사용했던 그 PLA 기반으로 이런 생분해성 스텐트를 했을 때는 그런 이제 분해 과정도 락틱 애시드로 이제 분해되는 단순한 과정이고 해서 저희는 이제 PLA를 그 강도를 키우는 그런 R&D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PLA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100마이크론이 가장 좀 적합하고 강도가 유지되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얇게 만들려면 하면은 아마 다른 물질을 이제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DE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꺼운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100마이크론 경우도 그런 비열등성을 이제 증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초반에 그런 비열등성을 증명하면 완전히 분해되고 나면 그런 그 우월한 그런 그 가설은 이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스탠스론보시스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네네. 제 기억으로는 그 스캐폴드가 녹을 때 네. 이분하게 녹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옵시티 같은 그때 영상을 보면 네. 마치 혈관안에 라면 땅처럼 네. 뽀빠이처럼 예. 깨진 스탠스롯이 이제 막 네네. 잔해처럼 군데군데 포컬하게 남아 있어서 예. 그 당연히 이제 허들이 혈습하면서는 허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아까 보여주신 36개월 거기 영상에서는 네. 아주 모든 스탠스롯이 이분하게 다 엔도시리움으로 다 뉴일리 커버리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녹는 과정이 네네. 모든 전쟁의 스캐폴드가 이분하게 녹지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게 그때 이제 에버트의 네. 스탠스론보스가 말했던 이유가 예. 그 여러 군데 그냥 부서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부서 어떤 데는 녹고 네네. 안 녹고 있으니까 꼬리처럼 이게 막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피를 흐르는 거기서 이제 예.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탠스론보스가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것도 아마도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이분하게 네. 녹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실질적으로 써보신 교수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지, 그리고 이게 거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네네. 일정하게 다 커버리지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셨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니까 예.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PLA가 하이드롤라틱 디그라데이션으로 벌크하게 디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안에 그 이제 서피스로 이로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벌크하게 돼서 그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디그라데이션은 그 본질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바로 시작점이 동일한 게 아니라 레진 같은 경우에 80만 이제 분자량에서 레이저 컷 튜브를 만드는 거에서 이제 확 떨어집니다. 튜브를 만들고 레이저 커팅을 하고 멸균을 하면서 최종 제품은 2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의 이제 에보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분자량의 레진을 사용을 했고 이게 초기에 더 높은 분자량을 사용해서 마지막 완제품까지의 그 타겟 분자량까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그 분자량의 폭이 이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분자량 폭이 작은 그런 제품을 만들수록 그 더 이분하게 이제 그 분해가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그라데이션은 같은 PLA라도 제품마다 이제 다르고요. 이제 저희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에보트도 당연히 그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R&D를 하면서 그런 그 분자량의 폭을 변화 폭을 줄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 가장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디그라데이션 됐을 때 문제는 결국에는 이미징 가이드를 이제 해서 잘 이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스트럿을 혈관벽에 이제 밀어 넣는 시술을 이제 해서 이 스트럿이 혈관벽에 이제 덮이게 되면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잘 되면 더 이분하게 잘 녹는 겁니까? 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스러기처럼 남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한
그 연구 때문에 이제 한 30명 정도 했고요. BRS는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15명 정도 해서 1년 팔로업도 해보고 3년 팔로업도 현재 이제 나와 있는데 해보면은 이제 BRS 사이징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이제 OCT 가이디드로 지금 연구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해보면 이제 옵티멀 사이징으로 해서 BRS를 이제 벽에 그 플렉이나 벽에 잘 붙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엔도셀리자이션이 이분하게 또 덮이게 되거든요. 1년 팔로업을 몇 명 OCT 팔로업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 덮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분하든 언이분하든 업소션은 그대로 그 베슬 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제가 팔로업했을 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 BRS가 그 스텐처럼 리지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녹으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벌룬엔지오플라스티 많이 하니까 하고 나면 DCB 하고 나면 혈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BRS도 넣고 나서 혈관이 이제 플로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커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처음에 제가 BRS 넣었던 것보다 그 3년 팔로업 했을 때 그 BRS가 커져 있어요. 이거 우리 스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결국에 가서는 처음 임플란테이션한 BRS가 일단은 티슈에 덮이게 되면은 이게 티슈에 덮이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 떠 있어도 덮이게 되거든요. 팔로업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덮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피지올로직하게 이게 혈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은 그 말은 네.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힘이, 네, 맞아요. 힘이 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혈관이 스파스문을 일으키면 지가 줄어들면서 가운데 그렇죠. 놓이고 그래서 뽀빠이로 놓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패트릭 서레이 선생님도 패트릭 서레이 선생님이 케이스 리포트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OCT 가이드로 해서 옵티멀하게 BRS를 넣었는데 그 다음 팔로업 했을 때 이게 슈링키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결국은 거기에 코로나 스파즘이 그 발생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스파스틱한 부분에 만약에 넣고 나서 곧바로 이게 그 덮이기 전에 스파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게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힐링이 되죠. 스파스문이 바로 일어나면 제가 버텨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이제 네. 텐전이 없는 상태에서 스파스문이 올 때 찌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1, 2년 후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벤트가 생길 수는 있을 수 있죠. 대개는 바스큘라가 그게 피브린이든 엔도셀륨이든 덮이는 데는 대개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스테토도 마찬가지죠. 안티플라틀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이 한 1, 2주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물성이 변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그거 깨진다고 표현하나? 빨리 딱 하면 크랙 가고 이제 우리 그 돼지다 해서 보면 여기저기 크랙 가고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레코멘드 되는 이 벌룬의 이렇게 인플레이션 타임이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품은? 저희도 그 5초에 2기압으로 그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5초에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6개월 동안 강도를 버티는 게 핵심적인 그 성능이고요. 그렇죠. 이제 PLA 같은 경우에는 그런 6개월 동안 강도를 버티기 위해서 최종 그 제품의 분자량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분해시킬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강도를 버티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이제 3년이 걸리고요. 그 말씀하신 그런 이제 루멘 인라지먼트도 6개월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 강도가 이제 버티기 때문에.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미징 가이디드로 하는 게 물론 가장 안전하지만 사실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는 이미징을 100% 어플리케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미징 가이디는 처음으로는 시작하지만 뭔가 그런 프랙티컬한 걸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연구에서 제가 좀 궁금한데 FFR 0.8 이상이면 BRS를 넣고 0.8 이하면 DES 넣는 게 사실은 전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0.8 이상이면 BRS vs DCB를 랜덤하고 0.8 이하면 BRS vs DES를 랜덤한다. 이런 개념은 전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연구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